여성 스파 운영자 살해. 3,000명의 남성 용의자가 사망과 관련하여 조사받고 있다. 7월 4일 정오 내몽골의 바이우쇼 마을에서 한 스파센터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오며 평온함이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건물 밖으로 휘청거리며 나와 다급히 사람이 죽었어요. 피가 사방에. 그녀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어떤 용의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목격자를 다시 한번 조사하려 할 때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자신의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범죄와 하나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두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경찰은 결국 해당 지역의 남성 0명 이상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범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새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7월 4일 오후 1시경 무더운 여름 날씨가 내몽골 울라가이 지역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의 노동자가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인내심이 깃든 눈빛으로 스파센터 문 앞에 서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스파는 개조 중이라 손님이 드나들지 않았고 오직 주인만이 센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노동자가 약속된 급여를 받기 위해 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는 잠시 기다렸지만 여전히 안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주인을 몇 번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갑자기 코를 찌르는 기이한 악취가 그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주인의 방 문 앞에 찍혀있는 어두운 빨간색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긴장한 그는 방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알몸의 여성 시신이 피로 뒤덮인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있었고 두 다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는 뒤로 젖혀져 목과 얇은 피부 한 조각만으로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눈은 공포와 원한에 차 크게 부릅떠졌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피가 양쪽 입가에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시신은 마치 비명을 지르고 싶은 듯 보였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은 공포 영화보다도 몇 배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온몸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팔다리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절규하며 건물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도로를 달리며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라며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내몽골은 광활한 땅으로 집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정오에는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아 더욱 고요했습니다. 노동자는 한참을 달렸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작은 골목에서 나오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청년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꽉 잡고 울먹이며 사람이 죽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겁에 질린 노동자를 달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다커대가는 이름의 스파센터로 주거 지역과 상당히 떨어진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한 양조장의 돼지우리였으나 개조를 통해 스파센터로 바뀐 곳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 참혹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39세의 스파센터 주인 펑유렌으로 시신은 침대 위에서 알몸 상태였으며 목에는 깊은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방은 매우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들 또한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면도기, 속옷, 양말 등 개인 소지품이 사라져 경찰의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인 펑유렌의 사망 시간은
전날 오후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로 밝혀졌으며 피해자의 몸에서는 남성의 정액 흔적이 발견되어 이 사건이 성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시신에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범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잔혹한 행위는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스파센터의 주방에서 칼날이 부서지고 마른 피가 묻은 요리용 칼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와 대조를 거친 결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 묻은 혈흔이 펑 유렌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뒤집혀진 여러 물건을 근거로 경찰은 범인의 초기 목적이 돈을 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스파센터에 처음에는 도둑질을 목적으로 침입했으나 그날 밤 가게의 주인 혼자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성폭행을 저지를 의도를 품고 결국 그녀를 죽여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범인은 스파센터 주방에서 칼을 발견해 이를 무기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칼에는 범인의 지문이 남아 있었으며 이는 그가 범행을 즉흥적으로 저질렀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렇게 명확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 주변을 수색하던 중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여성용 팬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팬티는 펑 유렌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범인이 도주하던 중 실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범인이 정신적인 문제나 성적 취향의 일탈 경향이 있어 여성 속옷을 수집하는 성향이 있으며 도주 중 이를 떨어뜨린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피해자 펑 유렌은 이혼한 뒤 혼자 지내며 약 10세의 아들을 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전 그녀는 친구들에게 혼자 사는 것이 매우 불안하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스파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며 혼자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던 펑 유렌은 그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펑 유렌의 몸에서 범인의 체액을 채취했지만 대조할 DNA 샘플이 없으면 범인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상부는 즉각 수사팀을 증원하고 특별수사대를 조직하여 사건 해결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펑 유렌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였으며 이는 용의자를 좁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가 방대해 경찰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펑 유렌의 스파센터는 사건 당시 개조 중이었고 공사 인부들 외에 그녀만이 센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였던 노동자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으나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흰 천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를 위한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펑 유렌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그 노동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사건 현장을 목격한 후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집으로 돌아갔고 시신을 목격한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결국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범인은 한 사람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어 죽게 만든 셈입니다. 유일한 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더욱 난항에 빠졌습니다. 여성용 팬티 외에 추가적인 단서가 없어 경찰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의심을 산 왕시성을 가진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조사에 소환되었을 때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왜 사건 현장 주변을 맴돌았던 것일까요? 왕 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체포 후 왕 씨는 자신이 펑 유렌과 불륜 관계였다고 자백하며 두 사람은 이 관계를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두 사람은 관계를 감추기 위해 모든 만남을 비밀스럽게 유지해왔습니다. 펑 유렌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는 스파센터 밖에서 대기하며 경적을 신호로 사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펑 유렌은 왕 씨의 차량 신호를 들으면 조용히 밖으로 나와 그와 함께 데이트 장소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치명적인 밤, 왕 씨가 스파센터 앞에 도착해 신호를 보냈을 때 펑 유렌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 씨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희망을 품고 다시 돌아와 신호를 보냈지만 이번에도 유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진 왕 씨는 결국 스파센터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왕 씨는 모든 것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곳곳에 물건이 흩어져 있었고 유래는 1층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공사 중인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로 건물을 나와 떠났습니다. 며칠 후 왕 씨는 펑 유렌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도 드러나 양쪽 가족 모두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지만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문이 끝날 무렵 왕 씨는 자신이 펑 유렌의 죽음과는 무관하며 그녀를 만나러 스파센터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왕 씨의 DNA를 피해자의 시신에서 채취한 샘플과 대조했으나 그의 DNA는 범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또다시 난항에 빠졌고 진범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미제로 남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단서는 흐릿한 발자국 몇 개와 희미한 지문,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 흔적뿐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DNA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이징의 검사센터로 샘플을 보내야 했습니다. 샘플을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었으며 당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조사관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범인의 특징에 따라 경찰은 5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선별하고 그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받아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매번 10개의 샘플만 베이징으로 보낼 수 있었고 5년 동안 500명 이상의 DNA 샘플을 검사했지만 어느 것 하나 현장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살인 사건의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대중은 경찰의 능력에 대해 큰 분노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경찰이 개보다도 못하다고 조롱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중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휴식도 없이 밤낮으로 사건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경찰관들은 단서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야 했고 용의자는 무려 0명에 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은 시간이 지나며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풍경이 변화했고 잔존하는 단서를 찾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떤 세세한 점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범인이 단순히 살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범인이 재범 성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변태적 성향을 가진 살인자는 대개 한 번의 범행에서 멈추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몇 년 동안 절도 및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집중했고 펑 유렌을 살해한 범인이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11월 발생한 절도 사건이 경찰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2006년 11월 1일 왕 리안이라는 한 목장이 경찰에 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용의자는 왕 리안의 전 직원 리 샤오치안으로 밝혀졌습니다. 리 샤오치안은 과거 왕 리안에게 고용되어 목장에서 양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리 샤오치안은 1982년생으로 내몽골 출신이며 과거 왕 리안의 농장에서 돈을 훔쳐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해고된 지 한 달 후 그는 다시 왕 리안의 집으로 돌아가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리 샤오치안의 집을 찾아가 그를 즉시 체포했고 신문실에 앉은 리 샤오치안은 몇 마디 질문 후 왕 리안의 농장에 침입해 돈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 후 리 샤오치안의 지문과 혈액 샘플을 채취했는데 그의 오른손이 부상당해 완전한 지문을 채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리 샤오치안의 DNA가 펑 유렌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리 샤오치안을 진범으로 확신하고 체포 계획을 세웠고 그를 경찰서로 연행해 이번에는 완전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5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불완전한 지문과 비교한 결과 그의 오른손 엄지 지문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관들은 리 샤오치안이 범행 후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오른손을 다치게 했을 가능성을 인지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조사에 어려움을 주려는 교묘한 계산이었으나 결국 수사관들의 압박 앞에 리 샤오치안은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 샤오치안은 지역 목장에 고용된 일꾼으로 인근 지역을 자주 오가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수리한 후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에서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펑 유렌의 스파센터 서비스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해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펑 유렌은 공사 중이라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펑 유렌을 마주한 리 샤오치안은 음란한 의도를 억누르지 못했고 점차 무례하고 저속한 언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렌은 2층으로 올라갔지만 리 샤오치안은 끝까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고 유렌은 그의 행패에 분노하여 그를 저주하며 떠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위협에 분노한 리 샤오치안은 오늘 죽이더라도 이걸 해야겠어 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전화선을 잡아 펑 유렌의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유렌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성의 힘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녀는 침실로 끌려갔습니다. 리 샤오치안은 차갑게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유렌의 목을 여러 차례 베었고 그녀의 머리가 거의 떨어질 때까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렌이 숨을 거두자 리 샤오치안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분을 느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그는 펑 유렌의 개인 물품, 특히 속옷과 일부 개인용품을 뒤져 가져갔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에게 일종의 기념품으로서 저장되었고 그는 가끔씩 꺼내보며 그날의 잔혹한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내몽골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5년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리 샤오치안은 이 잔인한 범행으로 한 여성의 생명을 빼앗았고 현장을 처음 목격한 노동자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리 샤오치안은 체포되어 재판을 거친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로 인해 펑 유렌은 정의를 되찾았고 그녀의 가족은 비로소 안식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